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오늘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좀 비가 옵니다. 시원하긴 한데 요새 제 영상들 댓글을 보면은 제 감정이 요동칠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를 욕하는 댓글에도 죄송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이분이 봤을 때는 참 미워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 정치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분들은 또 제가 미워 보이겠죠. 왜냐면 저는 부동산이랑 경제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현실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해도 듣기 싫거나 무서운 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 댓글들 중 안에서 훅 하고 들어오는 댓글이 있어요. 몇 개인데 이 내용을 섞어보면 이거예요. 너 요새도 부동산 엄청 열심히 하고 다니고 이런저런 얘기하던데 다 소용없다. 너 아무리 깝쳐봤자 이제 다 뺏긴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시스템으로 완전히 막힌다. 소용없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거 틀렸어요? 아니에요. 올라갑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근본적인 내용 때문에 제가 포기를 안 하고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영상 주제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고요. 제가 5월 20일 날 수요일 날 서울에서 오프라인 전용 특강을 합니다. 대선 전에 좀 하고 싶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나 접수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제 윤루카스님 유튜버 그 구독자 1만 명 만들기 그거 강의 반응 좋아요. 그것도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이나 신청 가능하세요. 유튜버는 한번 도전 안 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거에 비해서 이분이 워낙 스마트하게 했고 워낙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저도 들어보니까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본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지 와닿을까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이 내용 영상은 제가 한참 전부터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들어보시면은 요새 가뜩이나 예민할 때잖아요. 되게 거북할 수 있어요. 미리 양해를 구해요. 오늘 내용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거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좀 젊은 친구분들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TV나 영상을 보면은 좀 장애를 가진 분들이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좀 용기를 얻거나 댓글들 보면은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상황이 좋구나 위안을 얻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저도 상담하면서 종종 나왔던 얘기기도 한데 몸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예를 들어서 팔이 하나 없다 다리가 하나 없다 이런 분들한테 저 사람한테 가서 만약에 100억이랑 팔다리랑 어느 거 선택하냐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팔다리를 선택하지 않겠냐. 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팔이냐 100억이냐 이런 거 사람들이 한두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난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 돈보다 소중한 걸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이런 질문이에요. 돈이 더 중요하냐? 건강이나 몸이 더 중요하냐?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돈이 더 중요해요. 거북스럽잖아요. 그리고 건강이랑 몸이 더 중요해요. 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냐면은 제 사고 방법은 이래요. 자, 팔다리가 날아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팔다리가 불의의 사고로 날아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100억을 내면은 팔다리를 재생시킬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현대 의학 기술에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아이언맨에나 나오겠죠. 그러면 100억이랑 돈이랑 팔다리는 교환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되는 대화예요. 어떤 쪽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이랑 돈이랑 비교를 하는데 암에 걸린 분한테 100억 줄 테니까 완치 어느 거 선택할래? 당연히 완치를 선택을 하죠. 그런데 암에 걸린 분이 100억을 낸다고 갑자기 완치가 되는 기술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서로 비교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냐면은 돈은 한계가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고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하늘을 날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감정이 흘러가냐면 사람이 열심히 개발을 해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면 사람이 하늘을 날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비행기는 돈으로 환산이 되거든요.
그럼 돈으로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 자체는 하늘을 못 날아요.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되게 쓸데없는 내용 같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되게 죄악시하고, 그러니까 돈이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감성적으로 돈을 다뤄요. 그러니까 돈이 다냐? 몸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교환된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용역을 거치던 어떤 의학을 거치던. 근데 이런 과정을 다 건너뛰고 감정적으로 건강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요 논리를 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정치적으로 저 뭐 보수, 뭐 꼴통 아니면은 뭐 토건 세력, 쟤는 돈밖에 모른다. 돈만 벌면 사람을 죽이고도 남을 애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이 돈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거나 제공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거나 높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따로 있고 돈을 다루지 않고 그냥 근로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또 따로 있는데, 문제는 돈을 다루는 분들이 시스템을 다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다루는 걸 되게 죄악시해요. 이게 자유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은 사업을 하거나 돈으로 시스템을 굴리던 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거나 붕괴가 돼요. 더 이상 작동을 안 하게 되거든요. 감성적인 영역으로 된단 말이에요. 야, 너 100억이 중요해? 사람 팔다리가 중요해? 팔다리가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돈은 나빠. 이거는 아무 서로 논리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왜 오랫동안 고민한지 아시겠죠? 이거를 설명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돈이란 거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고 사람 목숨보다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미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라는 거는 별도의 기능과 역할이 있고, 이거는 이 돈의 어떤 생계랑 시스템을 이해하는 분들이 이끌어 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물론 이 안에서 부작용도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좌우의 날개가 서로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정치가 돌아가줘야 되는 건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전 지금 한국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하는 기능이 따로 있는데 이거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아까 감성적으로 돈을 다루거나 생각하는 영역에 있던 분들이 여기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작용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점점 경제가 안 좋아지고 한국의 성장이 느려지고,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게 줄어들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 투자하는 금액도 줄어들면서 뭔가 액티브함이 줄어들겠죠. 근데 전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특권층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돈을 다룬다, 이 시스템을 다룬다, 이 얘기에 대해서 뭔가 되게 특권층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돈을 다루는 분들은 웬만하면 알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돈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동네에 뭐 강아지나 뭐 송아지나 동물들은 돈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주변에 강아지한테 돈다발 한번 줘보세요. 받나 안 받나? 안 받아요. 먹지도 못하고 쓰레기란 말이에요. 돈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은 인간이 없으면은 진짜 완전 쓰레기 폐기물이에요. 그래서 돈을 다루는 분들은 사람의 소중함을 잊지를 않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디어에 나쁜 사람만 나와요. 돈 가지고 못된 짓 한 사람, 나쁜 짓 한 사람만 나오기 때문에 부자 이꼴 나쁜 놈들, 돈 가진 사람 이꼴 나쁜 놈들, 고용주 이꼴 나쁜 놈들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변을 봐보세요. 이제 일자리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뭔가 내수가 점점 침체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조차도 지금 뭔가 사업할 맛이 안 날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왜냐면 결국에는 처음부터 이 시스템을 만드는 분들은 이 돈을 좋아하던 그분들이 따로 있거든요. 물론
그리고 여러분도 언제나 준비가 되면은 이 영역에 들어올 수 있게끔 사회가 열려 있어야 돼요. 창업할 수 있고 대출도 자유롭고 경쟁에 뛰어들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이 돈을 벌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저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감성적으로 흘러가니까. 정의 이런 단어를 좋아해요. 정의. 여러분 물론 저도 감정을 가진 동물이지만 제가 살아봤을 때 공평, 정의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예전에 훨씬 더 젊을 때 생각해보면 키 크고 잘생긴 친구들은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멋진 여성들을 쉽게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도 물어보면 자기 노력했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노력해도 안 돼요. 이게 공평해요? 근데 이거는 신경 안 쓰이시죠? 제 일이니까. 저한테는 이거 공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의? 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귀를 때려서 고막이 찢어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과목이 윤리인가 이랬어요. 키 약간 작은 남성분이었는데 그 사람 나중에 EBS 방송 나가서 토론회 하는 거 들었거든요. 뭐 군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노도 조절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 아마 잘 나갔겠죠? 이게 정의예요. 제 친구 몇 명은 이거 아는 스토리거든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고막 찢어트린 지 그렇게 오래 안 지나서 학교에 홍보하잖아요. EBS EBS인가 그 토론회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의예요. 이런 게 비일비재예요. 그래서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돈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은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동산의 가치를 불어넣는 사람들은 인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이거 있잖아요. 인간들 없으면 시멘트 덩어리예요. 완전 쓰레기 폐기물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람들이 집을 필요로 하고 뭔가 수요가 있는 이상은 어떻게든 공급이 돼야 되고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럼 이사를 할 수밖에 없고 주거 이전의 자유가 보장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건드리면은 국민들이 원래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한국은 뭔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너무 심하게 시스템을 흔들어 놓으면은 언젠가는 분명히 딱 건드려요. 이번에 계엄 사태처럼. 그럼 터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 정치하는 분들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순간에 다 끝나고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사회는 벌어지면 그때 반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미리 걱정해서 포기 같은 거 잘 안 해요. 너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아니다. 소용없다. 다 뺏길 거다. 이거보다는 제가 믿는 기본적인 사회의 수요와 공급이 있고 여태까지 한국의 역사가 있고 그 정치인을 믿진 않아요. 국민들을 믿는 건데 지금도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저도 그 부분은. 하지만 저는 완전 시스템이 붕괴되게 한국 국민들이 놔두진 않을 거란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댓글 보면은 이제 안 된다. 다 끝났다. 다 막혀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인간들이 사는 사회는 그렇게 예상 범위 안에만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열심히 해요. 오늘도.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최악의 상황이 와도 전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저와의 약속이고 전 이게 좋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돈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배우고 익히는 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전 그게 즐겁고 좋아요. 왜냐면 그 안에 저는 나름대로 돈을 벌면서 제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들을 해왔어요. 안 하는 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욕을 하시던데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시스템을 익히고 잘 벌어서 제가 원하는 데 쓰고 전 이게 좋아요. 근데 감성적으로 가고 싶진 않아요. 돈에 감성을 입히면은 너무 슬퍼요.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그냥 부잣집에 태어난 친구들은 저보다 지금 훨씬 많이 갖고 있고 훨씬 잘 나가거든요. 그거 생각해서 뭐합니까? 감성적으로. 다 뺏어버리고 싶지. 죽창 들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 사실적인 돈의 사실적인 기능 때문에 한국이 돌아왔고 여태까지 제가 누린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회사도 그렇게 돌아갔고 전 그걸 배우고 익히고 싶어요. 그래서 사회에 제가 기여하는 부분을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 열심히 할 거고 저는 그런 끝난다라는 상황이 오는 한이 있어도 열심히 할 거고 그렇게 쉽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믿는 이유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을 믿기 때문에 수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